김유일지를 보겠습니다. 김유일지 보면 텃밭이죠. 기가 텃밭이죠. 작은 텃밭, 텃밭이나 전답, 초원, 언덕, 자그마한 언덕 이런 걸 의미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텃밭으로 볼게요. 텃밭이나 초원, 언덕, 전답 이런 물상이죠. 거기에 토끼가 이렇게 있어요. 토끼죠. 이거는 토끼. 그러니까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토끼 모습이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기토는. 그런 모습이고, 또는 이제 우리가 삼명통에서 기토는 뭘 의미하냐면 구름을 의미하죠. 구름. 물상론어는 하늘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 전답, 언덕, 토끼.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우리가 이제 이 묘목은 우리가 이제 경림이라고 하죠. 경림. 푸른 초밥. 여기, 경림 여기 있죠? 자, 경림. 경림이라고 하고 구름이라 한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푸른 초원에서 또는 꽃밭에서 토끼가 뛰어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보면 되겠다. 뭐 그 밖에 이제 기토는 오리 뭐 이걸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걸 가지고 하는데 자 밑에서 보겠지만 기토는 음해토죠. 음해토고 목은 목이에요. 그래서 목극토하죠. 그래서 이 무슨 관계? 이거는 평관이 되겠죠. 평관. 자, 평관이면 뭐가 있죠? 우리가 평관이 있고 정관이 있죠. 정관은 그냥 원칙대로 하는 그냥 행정직, 그냥 일반 공무원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직 공무원. 평관은 뭐죠? 약간 우리가 숙살직권이 있는 그런 공무원들 있죠. 경찰이라든가 검찰, 뭐 사람을 생명 다루는 거 이런 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 의협심이 좀 있겠죠. 정의감도 좀 더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서류 작업을 주로 하는 정관은 행정직 이러면 되겠죠. 평관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이런 좀 의협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는 이기 우기. 자, 기토에 이르러서 뭐다? 기강을 잡고 성숙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예, 조리를 갖췄음을 말하는데 조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법률에도 나옵니다. 민법 1조에 보면 범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 또는 뭐 보편 타당한 이성이라고 하면 보편 타당한 이성이다. 이렇게 원칙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토일에서 뭔가 만물이 이제 기강을 잡아가고 뭔가 좀 체계를 갖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기토는 삼행통에서 구름이라고 하고 있어요. 구름. 천간동물은 오리. 그 다음에 묘는 경림이라고 하죠. 경림은 뭐죠? 경림은 이게 이게 구술경자의 수풀림자, 그러니까 구슬이 있는 숲.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화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원. 뭔가 일종의 정원이나 화원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묘목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천간에 있는 뭐죠? 간목하고 지지에 뭐죠? 임목이 있죠. 이거는 양의 목이죠. 양의 목인데 이게 이 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 있고 묘목이 있죠. 이거는 뭐다? 음의 목이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자 을목과 묘목은 흔히 이야기할 때 을목은 뭐냐면 우리가 지엽이라고 그러죠. 지엽 가지지자의 낙엽은 엽자야. 그러니까 이 큰 가지 몸통을 타고 올라가서 끝에 가지가 있고 이파리가 이렇게 있죠. 입이 있죠. 그랬을 때 간목과 일목은 여기에 해당되고 을목과 묘목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는 주로 이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뭐 건조한 목이라고 하죠. 건조한 목. 여기는 뭐냐면 가지 각각 섬세하게 그 나뭇잎이 자라고 올 때는 그 섬세하게 물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스목이라고 한다. 스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간목하고 스목 중에서 어느 게 더 물을 잘 빨아들이겠어요? 이게 물이 잘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물을 잘 빨아들인다. 여기는 물을 잘 빨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을 잘 빨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장마가 진다.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수는 기본적으로 수생목을 하죠. 수는 목을 생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수가 너무 많아요. 다시 수는 목에게 뭘 생해주니까 인성이 댕이죠. 자, 수가 너무 많은 거죠? 수다.
수가 너무 많으면 목이 어떻게 된다? 뜰뿌. 목이 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머니가 너무 얘를 간섭하고 닥달하면 애들이 가출하죠. 그러니까 수다 먹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상들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묘목이다. 그래서 을목과 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을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아주 날카로운 면도칼이죠. 면도칼이 빼쩍해서 가서 짝딱 이렇게 쌀뚝 아주 예리하게 자르면 굉장히 그냥 소리 끼치기 싫죠? 근데 차라리 을목은 뭐야? 차라리 덕기하고는 합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경금은 이제 경금은 뭐예요? 나무 이걸 치죠. 간목을 치죠. 그렇죠? 그런데 을목은 이 신금은 날카로운 면도칼처럼 와서 싹둑싹둑 자르기 때문에 싫어한다. 전지가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기본 성향을 보면은 자 우리가 기묘는 텃밭이라고 하고 우리 사람이 먹고 자라는 채소라든가 유실수 이런 것을 키울 수 있는 텃밭이 되고, 묘는 작은 새싹이에요. 또 다른 말하면 시간적으로 말하면 인묘진은 뭐죠? 봄이죠. 그래서 이 봄을 의미하기 때문에 봄의 텃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봄에 씨 뿌리기가 연상이 된다. 그리고 기토는 만물을 포용한다. 이건 이제 토기 때문에 그러죠. 토기 때문에 다만 무토는 이제 뭐죠? 이게 천간에 있는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큰 토기 때문에 자 이렇게 큰 토가 있고 널따란 터가 있어요. 자 이게 무토고 이거는 기토다. 전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답. 그러면 이거는 큰 간목이 자라는 게 맞고 여기는 을목 같은 화초목 그렇죠? 화초목 이런 게 자라겠죠. 여기는 물도 주고 여기는 물을 줄 수가 없죠. 사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기토가 여러 가지의 식물들을 키워내고 좀 그러기 위해서 물도 좀 있고 습토가 되는 거죠. 여기는 건조한 토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기토는 만물을 포용하고 생산하는 전원의 흙이다. 전원의 흙이고, 묘목은 만춘의 기운을 의미하고 물상적으로 봄의 밭을 의미한다. 어쨌든 이 생산하고 길러내는 힘이 되는 거죠. 또한 들판에 있는 토끼 모습, 푸른 초원에 뭐다? 토끼. 이제 봄이기 때문에 묘기 때문에 봄이기 때문에 새싹이 사사사삭 올라오겠죠. 거기에서 토끼가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산에 있는 나지막한 산에 있는 토끼 모습, 밭에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 모습. 청맥이라고 할까요? 청맥이라고 하면은 그 저기 봄에 새싹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시골 오솔길의 모습, 계곡과 풀의 약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기묘는 오행상으로 토목에 해당되죠. 뭐 이 정도는 앞에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묘목은 어린 새싹이고 그 다음에 어린 새싹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그렇죠. 뭐 아기는 없지만 굉장히 자기 자랑도 잘하고 나 잘났다 이런 말도 잘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세상 물정 모르기 전에는 나만 잘났다 이런 자만심이 가득한 때고, 그 다음에 위로 솟구치려고 하죠. 아직은 새싹이다 보니까 위로 솟구치려고 한다. 그런 성향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성품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여리죠. 그 다음에 연약해요. 본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상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눈치도 잘 보고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디테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민하다. 자, 김열주는 들토끼로도 볼 수 있는데 행동은 뭐예요? 민첩하죠. 왜 민첩해요?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우한테, 늑대한테 잡혀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고 항상 경계를 해요. 자유롭게 노는 듯 하면서도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볼 수도 있죠. 자유롭게 들판에서 풀 뜯고 노는 듯 하지만 굉장히 길을 쫓고 세우고 살기 위해서 예민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예민한 거죠. 약하기 때문에 예민해. 자기가 강하면 그냥 둔할 수 있죠. 예민하고 타인하고 융하기 살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했을 때 내가 잡아먹을 건지 아닐 건지, 자기가 스케일이 크다, 병하다, 뭐죠? 간목이다, 뭐 경금이다 그러면은 신경 쓰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약한 사람들이 약한 일주들이
약한 오행들이 뭐죠? 약하고 예민하고 타인에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다 보니까 타인하고 잘 융화하기 힘든 부분이죠. 자상하고 꼼꼼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또 반면에 성격은 밝고 구김살이었고 철부지 아이처럼 행동하는 경향도 있다. 반항기도 있고 남에게 지기도 싫어한다. 그래서 사주 목이 강한 거라면 그런 현상이 심하다. 자, 일지에 편관이 있기 때문에 편관은 뭐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협심이 있어요. 정의감 이런 게 좀 강하죠. 자존심, 명예욕, 의협심이 있다. 정관보다는 훨씬 그렇죠. 그래서 정관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라고 하면 편관은 뭐다? 약간 이런 정관의 기질을 플러스해서 더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크게 되려면 편관이 더 낫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선출직 공무원들도 다 편관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인 씨는 이제 음양착착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지인은 뭐죠? 사주를 10개씩 쪼개는 게 아니라 15개씩 이렇게 쪼갰어요. 그래서 4개로 사주팔자 4기둥처럼 이거를 60개를 4개로 쪼개니까 뭐예요? 15개, 30개, 45개, 60개 이렇게 나갔었죠. 그래서 지인신, 뭐 태신, 교신, 뭐 복신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런 이 음양차차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보시고요. 진씨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진씨는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진취적이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을 골라서 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 때문에 남에게 지배당하는 걸 싫어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기질이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박한 성격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까 눈치 보거나 예민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경향도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있고 관제수도 있다. 어쨌든 겉보기에는 굉장히 생기가 있고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 같지만 수동적이고 편관의 기운이 강하여 권위적인 속내를 가지고 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게 이제 관심받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뛰어난 자기 관리로 연결되지만 역시 내면에는 예민한 그러한 기질이 있다. 음과 음이 만났죠. 그래서 한쪽이 강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피해의식이 있으면서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예민하다. 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분노 조절을 잘해라. 자존심은 매우 강하나 자존감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세를 잘 따라야 되죠. 그래서 음간들은 어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는 게 좋다. 자,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으니까 너무 간단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토가 자와의 묘목을 놓아 살지가 되니 살지라는 것은 편관이죠. 편관. 우리가 칠살이라고 하죠. 칠살. 칠살은 뭐죠? 편관을 의미하죠. 그래서 살지란 말이 이 말이 되고요. 그래서 목으로 종을 하는데 기는 전답이요 묘목은 활목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쓴목이고 전답 밑에서 척은 있는 형상과 같이 토의 값어치를 상실하므로 농사에 부족하다. 그 다음에 명징정정에서 정자 회심이라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원정강도 할 일이 있겠죠. 명리정정도. 자, 여기 보면은 지장간에 갑을목이 있고 이거는 병에 해당된다. 요거는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이는 게 기묘죠. 기묘. 기는 뭐와 같다? 화토독법에서 정화와 같다. 그러면 정화가 여기 있죠. 자, 오화에서 뭐가 된다? 이게 녹이 되죠. 그렇죠? 자, 이게 오화에서 녹이 되는데 비견이 녹이죠. 그래서 오화에서 녹이 되는데 여기서 음이기 때문에 음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간다. 음간은 이렇게 간다. 양간은 이렇게 간다. 자, 그러면 녹왕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왕세, 노광세, 병, 사묘, 절태양, 생욕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묘는 뭐죠? 비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병궁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병궁. 그래서 항상 병궁은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에는 뭐가 있어요? 묘가을이 있죠. 그렇죠? 묘갑을. 그래서 여기는 갑목과 을목이 있는데 갑은 뭐죠? 갑은 갑목과 묘목은 뭐예요? 이 묘목은 겁재죠. 겁재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12운성에서 왕지라고 했어. 왕지. 그래서 왕. 자, 지장간이니까 좌로 쓰고 무슨 궁? 병궁.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왕자 병궁. 자, 을목과 묘목은 뭐예요? 비견이죠. 비견은 뭐라고 그랬죠? 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걸로 그랬죠. 그래서 녹좌 병궁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갑목은 뭐죠? 갑기압토니까 정관이 되죠. 을목은 목극토니까 편관이 되죠.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목은 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좌로 쓰는데 목은 했죠. 목은 그러면 이제 없는 거를 끌어와야 되겠죠. 없는 걸 끌어온 거 뭐라고 그랬죠?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자, 종. 없는 것을 끌어온다. 그러면 종을 보면 목, 화, 토, 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뭐죠? 여기는 종, 병, 궁 이렇게 하겠죠. 종, 병, 궁 다 이렇게 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가 우리가 기토가 음간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 화도 음간만 보면 정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토는 일단 제끼고 그 다음에 금은 뭐죠? 금은 경금, 신금이 되겠죠. 수는 임계를 되겠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정화는 화는 화토동법에 의해서 뭐예요? 정화는 병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병종 병궁이 되고 그렇죠? 병종 병궁이 됩니다. 병종 병궁이 된다. 정화니까 오화니까 당연히 노광세 병이 되겠죠. 그래서 병종 병궁이 되고 금은 신금은 뭐냐면 신금은 여기에 있죠. 신금은 같은 게 유금이에요. 근데 음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죠. 노광세 병사묘 절이 되죠. 절이 됩니다. 그래서 절종 병궁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있죠. 개수는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자가 있죠. 근데 뭐다 이거를 역행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노왕세 병사묘 절태양 생이 되죠. 개수는 생이 됩니다. 그래서 생종 병궁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고 자, 개수만 한번 볼까요? 다 지워버렸으니까 개수를 보면 자, 여기 있어. 생종 변궁이 되어 있죠. 생종 변궁.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기묘는 뭐다? 기묘는 병궁이다. 병은 뭐다? 12신살로 역마다.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돌아다닌다. 자, 정관은 왕이에요. 간목이니까 제왕이죠. 노광이죠. 아니, 여기가 묘와 간목은 뭐죠? 겁재니까 왕이 되고, 자, 을목은 뭐죠? 비견이니까 뭐가 돼요? 녹이 돼요. 그래서 녹좌병궁, 왕자병궁. 왕은 장성살, 녹은 망신살이죠. 자, 여기 보면 왕은 장성살, 녹은 망신살. 그랬죠? 이렇게 되고, 병은 역마. 이렇게 있죠. 12신살.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온다? 절대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함에서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영유아. 이렇게 해서 연관돼서 외우시거나 아니면은 절겁, 태제, 양천, 생지, 용년, 뭐 어떤 욕도, 그다음에 대월, 농망, 왕장, 쇠반, 병력, 사육, 묘화 이런 식으로 외우시거나 어쨌든 이 관계를 외우셔야 되고 같이 나중에 한꺼번에 할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자 우리가 이거는 이제 간단하죠. 이 기묘는 관만 있죠. 관.
그럼 관은 뭐죠? 우리가 봤을 때, 자, 관은 뭐죠? 남자 입장에서 관은 뭐죠? 관은 직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식이 되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뭐죠? 직장이 되고 남편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노광이 되니까 이런 거에서 좋겠죠. 다만 뭐예요? 병궁에 앉아 있어요. 병궁의 좌병궁. 병궁은 뭐라고 했죠? 역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거 관련해서 돌아다니면 하겠다. 직장에 다니는 건 뭐겠어? 떠돌아다니겠다. 뭐 떠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출장을 많이 다니겠다. 그렇죠? 또 자식은 뭐죠? 자식이 잘 나갈 거예요. 노광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역마가 있기 때문에 멀리 간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서 공부할 수도 있겠구나. 그다음 남편은 여자 입장에서 남편은 뭐예요? 남편이 잘 나가겠죠. 노광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주 돌아다니겠다. 가정을 등지고 자꾸 어디 돌아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12운성의 의미를 가지고 12신살 의미를 가지고 이걸 풀어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야 이걸 갖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너무 자기 개인이 근거 없이 아무 이야기 해버리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간목 이거는 여기 있으니까 이건 빼야 되겠죠. 자, 병은 뭐다? 욕종. 아까 그 정의 뭐였죠? 병종, 병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거죠. 인성이 뭐예요? 공부죠. 돌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토, 기토는 똑같죠. 이거랑. 자, 이거는 필경겁제는 뭐죠? 형제 또는 동업자이기 때문에 역시 똑같고, 경금하고 신금은 식신이죠. 식신은 뭐죠? 자식이 되죠. 남자한테는 처가가 되고 역시 절태로 들어와 있어요. 이걸 갖고 해석하는 거고, 정제는 뭐냐면 생사로 들어와 있어요. 사종, 생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묘는 뭐죠? 삼합은 뭐죠? 해묘미죠. 해묘미. 그러면 해묘미가 있는데 연살은 뭐냐면 후년 반겁. 우리가 12신살에서 동, 지, 장, 화. 그 다음에 후, 년, 반, 겁. 그 다음에 전은 이제 앞전자죠. 전, 천, 망, 육. 그 다음에 충 있죠. 충역, 제, 월. 12신사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를 삼합 갖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다음에 지사라, 12시사라고 이 12운성의 관계를 알면 우리가 이 12운성도 알 수 있겠죠.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알아내는 방법은. 자, 먼저, 이 연살 또는 연살 도화살. 이거는 뭐냐면 후년 반급을 했어요. 연살제가 있죠. 그러면 첫 글자의 뒷글자죠. 후니까. 그러면 첫 글자의 뒷글자가 뭐예요? 해의 뒷글자는 해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망신살은 여기 있죠. 전천망육. 그래서 가운데 글자 묘의 앞 글자니까 뭐예요? 인이 되겠죠. 이 글자의 앞 글자, 이 글자의 뒷 글자. 그다음에 역마살은 뭐다? 첫 글자와 충하는 거. 충 여기죠. 그래서 첫 글자 해와 충하는 건 뭐죠? 사죠. 그래서 사가 되고. 그다음에 묘가 들어가는 것은 방합은 뭐죠? 인묘진이죠. 이거는 삼합이고 이거는 방합이에요. 자, 앞 글자 있고 뒷 글자 있어요. 앞 글자는 뭐다? 과숙. 여자 혼자 사는 과숙살. 이거는 고신살. 그러면 해자축이 되죠. 그러면 축이 뭐예요? 과숙이 되고 인묘진사. 사가 고신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망신살. 이제 망신살 공망. 공망은 자 기묘 앞에가 뭐가 있죠? 무인이 되겠죠. 무인 기묘가 되겠죠. 같은 거 볼게요. 자, 봐. 무인 기토는 자 밑에 지지와 충하는 거, 묘와 충하는 거 뭐예요? 묘유충이죠. 그런데 기토가 음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칸 앞으로 그러면은 신유가 되죠. 자, 무인에서는 인과 충하는 건 뭐죠? 인신충이죠. 근데 무토가 양간이니까 다음 글자 신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인이나 기묘는 뭐다? 공망이 신유가 된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죠. 이렇게 뽑아내서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왕자 변공, 녹자 변공 이거를 해당되는 내용에다가 써놓고 이거를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놓는 거예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보면 관이 노광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노광으로 되어 있었죠. 노광으로 되어 있어서 근면성실하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역마이기 때문에 병이 역마이기 때문에 출장이 많다.
남명에게는 자식이 광이기 때문에 활동적이고 혈기왕성하지만 조기 유학, 역마 때문에 병역마이기 때문에 조기 유학을 떠날 수 있다. 부부로부터 독립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남자도 관살에 혼잡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여자에게만 낳은 자식이 아닐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묘일주 남자에게, 자, 남자죠. 묘가 갑이 있고 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관이잖아요. 이게는 뭐죠? 정관이고 이거는 편관이에요. 이걸 자식으로 본다면, 자, 정관은 뭐죠? 부인에게 낳은 아들, 편관은 다른 여자에게 낳은 아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관이 노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격이 강하고 예민하다. 노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관이기 때문에 성격이 강하고 예민하다. 여명의 관이 노광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남편이고 관살이 혼잡되다 보니까 직장 이동도 많고 그 다음에 혼잡되어 있어서 뭐죠? 우리가 정관은 남편, 편관은 뭐다? 애인. 이렇게 본다면 정관, 편관 다 있기 때문에 이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 이성의 구설수가 많은 문제이므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하고 만원해야 된다. 만원은 뭐죠? 이제 조혼. 조혼에 좋다는 얘기, 조혼해라는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조혼은 일찍 결혼해도 되는 거고, 만혼은 뭐죠? 늦을 만자잖아요. 만혼. 늦게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실컷 요즘은 이제 그 연애가 흠이 아니니까 실컷 연애 보고 결혼은 늦게 하는 게 오히려 가정 사회는 더 좋다라고 하는 게 이게 요즘 사주풀이에 이제 많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는 실컷 해봐라. 그다음에 직업 재물을 보겠습니다. 직업과 재물을 볼게요. 자, 직업 재물을 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직장 얻으려면. 그래서 공부를 보면 자, 인성이죠. 자, 인성인데 아까 끌어왔어요. 자, 병종 병궁이에요. 편인 정인은 역종 병궁인데 우리가 기토가 뭐다? 음간이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보면 된다. 그래서 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엄청 돌아다니겠죠. 자, 인성이 병으로 들어오면 배움을 위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우고. 그래서 공부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서 살게 되고 원처 학문하게 된다. 원처는 이제 뭘 원자죠? 뭘 원자? 그래서 먼 곳에 가서 공부한다 그 말이죠. 먼 곳에 가서 공부한다. 또한 중년 이후에 공부하는 사주다. 이런 경우는 중년 이후에 공부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같이 이제 명량이나 이런 거겠죠. 활인 공부를 할 것이다. 무당사주가 기묘하고 신묘일주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기묘일주도 여기 하나 속한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당사주에는 기묘와 신묘가 있다. 인송이 욕종이므로 배워도 배운 티가 나지 않는다. 여기 보면 정인이 욕종이죠. 욕은 뭐예요? 멋부리는 거죠. 우리가 목욕이잖아요. 그쵸? 목욕이기 때문에 멋부린 사람이 공부 잘합니까? 그냥 멋부리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티가 안 난다. 그래서 항난이 있고 항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직장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장은 어떤가? 직장은 노광이 된다고 그랬죠. 다만 비영궁에 앉아있기 때문에 돌아다닐 일이 많다. 그래서 그 직장 자체는 왕하고 녹이다. 그러니까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병궁에 앉았으니까 문제죠. 자, 업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 약사, 교육자, 법관, 보관, 프리랜서, 유정사업본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특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구력과 집중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식신이라든가 이런 게 약할 때 자기에게 나오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경우는 독립적 사업이나 공무원이 좋고, 이거는 관이 노광이기 때문에 그냥 사업가보다는 직장인 사주가 더 좋겠죠. 그것도 사업을 하더라도 꼭 독립적인 하는 게 좋다. 도자기, 벽돌, 요업계 관다. 기와 가공 등 요업에 관계되는 사업이면 성공한다고 해요. 자, 남명일주가 이 상격에 속하면 당연히 공무원이 좋겠죠. 권력기관이라든가 의학계통. 합격이면 건달 깡패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람에 처해서 어떻게 된다. 이럴 경우는 처가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규멸주 여자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좀 이게 일주론 갖고 모든 걸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일주론은 딱 두 개 갖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나머지 6개 글자가 더 있죠. 나머지 이 6개를 살펴봐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론을 하는 것은 그 일주를 가지고 그 사람의 기본 속성을 좀 이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론 보고 너무
좌지라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김영일주는 군인, 경찰, 법관, 의사, 교사 등으로 진출하지 않으면 건달이 되는 사주다. 자, 김효는 을기사축이죠. 글씨가 꼬부러지죠. 기, 사, 축. 이게 글씨가 꼬부러지죠. 굽어지죠. 이게 구불곡자. 그래서 이 곡각. 굽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구불이고, 그 다음에 현침이 뭐죠? 묘. 이 현침이죠. 그 다음에 갑, 신. 그렇죠. 이게 현침이죠. 그 다음에 지지에서는 자축인묘. 여기 묘 있네요. 묘. 자축인묘, 진사오. 뾰족 나오죠. 오미, 신유술해. 자, 이게 갑신, 묘, 오, 미, 신. 이게 현침이에요. 이게 현침살. 그래서 이런 게 겹치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위해서 덕을 쌓아라. 덕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만 신액을 면할 수 있고 신앙심이 깊어 종교를 갖거나 철학의 뜻을 두는 인연도 있다. 그래서 수양을 많이 하면 권력계통, 역술계통, 우술계통으로 진출해서 만인을 구제하는 운명이 될 수 있다. 나쁘지 않죠? 자, 재성을 보면은 돈은 어떤가? 자, 편제가 생에 있어요. 괜찮겠죠? 병궁이죠. 그러면 우리가 논리를 한다면 돌아다니면서 돈을 버는 거죠. 병궁이니까. 그래서 역마니까 이 병이 역마니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겠구나. 사는 뭐죠?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재물에 관해서는 생도 그다지 아주 강한 건 아니죠. 그나마 생은 괜찮긴 하지만 사가 있기 때문에 재물은 그다지 크게 있을까? 근데 생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종을 본다면 기토가 이걸 위주로 본다면 생이기 때문에 재물도 약간 인연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뭐라고 보냐고 보면 재성은 생으로 놓이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고 욕심이 많고 지식, 두뇌 쪽으로 발달되어 있다. 잘못하면 도박, 투기 등에 빠질 수 있다. 병은 역마이기 때문에 바람기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재성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그 재성을 남자 입장에서 여자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돌아다니면서 여자 만나는 거니까 바람기로 나타날 수 있겠죠. 여기서 재물로 본다면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자, 결혼과 가족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남자는 처덕이 없다. 또 남편 덕이 없다. 별로 안 좋아요. 부부간에 어느 한쪽이 건강이 나빠지면 불운이 함께 닥치는 사주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덕이 없다. 무덕사주다. 자, 가장 큰 결절점은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있다.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기묘는 둘 다 뭐예요? 의미죠. 그 다음이니까 의미다 보니까 뭐다? 예민하다. 뭐다? 촉이 발달돼 있고 길을 쫑긋 세우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 그래서 촉도 발달돼 있고 그래서 예민하게 남을 의심을 잘한다고 했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버릇을 고치고 마음을 툭 터놓고 개방적으로 이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그렇죠. 예민한 사람들. 김효일주는 배우자의 까탈스러운 성정으로 결혼 후 밖으로 떠돌거나 무늬만 부부인 경우가 많다. 특히 지지에 자수나 유금, 오화가 강하면 직장이나 주거지 변동이 심할 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 지내거나 주말 부부처럼 지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자, 김효일주가 갑술일주의 배우자를 만나면 자, 이거는 합을 하는 거죠. 합을 하는 거. 어떤 분들이 댓글로 질문하셨던데 이렇게 일간이 합을 하는 게 경험상 상담을 해보면 제가 아는 지인의 커플을 보면 잘 맞아요. 이게 겁궁과 속궁이 잘 맞기 때문에 갑기합토 묘술합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기 때문에 천간은 보다 주로 겁궁합, 지지는 속궁합. 그래서 이런 게 하나라도 잘 맞으면 괜찮다. 특히 속궁 잘 맞으면 이게 맞지 않더라도 충을 하더라도 잘 지내는 건 뭐죠? 헤어지고 안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의류 입장은 뭐죠? 묘유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고 위에 목극토 그걸 하죠. 그러니까 별로 좋아 보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갖고 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궁합은 일간의 합을 보는 것도 궁합이 하나지만 이것만 갖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다. 다른 오행의 조화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정제를 보겠습니다. 정제 성립 뭐죠? 이거는 처를 보는 거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처를 보는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사하기 때문에 그래도 생이 있죠. 그러니까 나쁘진 않겠죠. 자, 사종이라서 이 사종이라서 정제는 본처죠. 본처는 사종이라서 처덕을 기대하기 힘들다. 자, 재성이 뭐죠? 부친도 되죠. 그래서 부친의 덕도 기대하기 힘들다. 이성관계가 복잡하고 화려함을 즐기며 여성을 잘 이용하는 스타일인데 부부 갈등의 문제로 본인의 가출이나 아니면 처가 아프거나 다치는 일을 겪을 수 있다. 자, 처가 다치거나 아픈 건 뭐예요? 말 그대로 병을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병. 그리고 가출이나 이거 뭐예요? 병은 뭐다? 이거는 역마로 보는 거죠. 역마로 본다. 그 다음에 호색편으로 이성관계 좀 복잡한 경우도 있고 자식도 승목이라 일찍 이성에 눈 뜨는 경우가 많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이성 편력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사주에 수가 많은 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여성을 탐의 연복은 높고 타인에게는 후하지만 집안에게 가족에게는 인색하다. 자, 수는 뭐죠? 토국수죠. 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재성이 많다는 거죠. 재성이 많다는 것보다 여자도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저 여자 넘보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을 보겠습니다. 관을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이죠. 관편이 뭐죠? 노광이죠. 노광이니까 좋죠. 자, 근데 왜 덕이 없냐? 자, 배우자 덕이 약함으로 만원이 좋다. 한 번 다녀온 경우나 나이차가 많은 남자와 인연일 수 있다. 기토, 지장관과 간목과 안명함도 있어서, 자, 뭐냐면 기토가 이 여자예요. 여자 기토 일주가 묘에 뭐야? 묘 속에 간목이 있었죠. 을목이 있었죠. 이 갑기합하고 있죠. 우리가 안명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잖아요. 남편하고 나귀하고 합을 하기 때문에 어째 간목 입장에서는 이 부인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죠. 그럴 경우 이혼하고 싶은데 이 간목을 자기를 놔주려고 하잖아요.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기합도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놔주려고 하고 있지 않아서 이혼이 쉽지 않다. 자, 기묘일주 여명은 외견상으로 약한 듯하지만 끈질기고 성격이 약한 괴팍한 면이 있다. 의사, 간호사, 교육자, 예능계로 진출하면 무난한 행복지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가출이나 흉폭과 성정을 지는 남편을 두기 때문에 이런 경우보다 이런 경우는 남편 덕이 약하다는 거죠. 자, 남편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이고요. 자, 김열주 여성은 배우자와는 이별하기 쉽고 정부를 두거나 가정을 이탈하기 쉬운 사주다.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서 말년에 이혼하기가 쉽다. 우리 황혼이혼이죠. 그리고 나이가 어린 유랑과 나이 차이가 나는 어린, 유랑은 어리겠죠. 그러니까 연하가 되겠죠. 연하와 인연이 될 수도 있다. 두 번째 결혼이 성공적일 수 있고 연하남일 수 있다. 김열주 여성은 정신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간혹 여러 명을 상대하고 바꿔가며 교류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기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좀 자제해야 되겠죠. 자, 뭐가 많은 경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냥 넘어가면 시원하겠어. 김일주가 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토생금이 되죠. 토생금, 금생수. 자, 식상이 많아져. 식상. 자, 사주에 금이 많으면 여성의 경우는 식상이 많아지면 뭐죠? 이혼하기 쉽고, 식상이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금이 식상이니까 식상이 뭐예요? 식상은 식극관이죠. 식극관, 관을 극해요. 남편을 극해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울 일이 많겠죠. 또 식상은 뭐냐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재주를 뽐내는 거고 성적 표현과 관련해서는 발동하는 거예요. 자기 끼가 발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피고 외도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기 쉽고 남성의 경우는 관을 극하기 때문에 관이 뭐예요? 명예잖아요. 명예를 손상당하기 쉽다. 이런 이야기고요. 사주 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수가 있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금생수, 수생, 목으로 가죠. 그러니까 뭐일 때는 식상이 돈을 벌어서 남편을 보조해주는 가는 거죠.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 이렇게 흘러가 보니까 수가 있으면 금이 이게 통관이 돼버리죠. 금이 목으로 갈 수 있게끔 해줘요. 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수가 없으면 금금목으로 극을 해버리기 때문에 남편을 극하는데 이 가운데 수가 있으면 그거를 못하게 통관시켜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식상이 있는 게 좋아지는 거죠. 이런 문제. 이거는 이렇게 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일주론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오행의 생극제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감명할 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성 노광으로 들어오니 부인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노광은 인성으로 흘러가니 어머니나 형제들에게 잘하는 스타일로 부인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김효율주 여자가 있는데, 자, 관성이 이건 노광이잖아요. 관이. 관성이 노가려면 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관을 서포트를 해야 되죠. 그렇죠? 관, 자, 처가 뭐죠? 지성이죠. 지성이 관을 생해줘요. 그럼 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처가 희생을 해서 어렵게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남편을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관성은 뭐죠? 관생인이죠. 뭘 생해줘요? 인성을 생해줘요. 그러니까 엄마를 생해주거나 처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를 생해주거나 또는 뭐죠? 비견겁제니까 자기 형제들을 챙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해서 처의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불만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남자가 잘 현명하게 해야 되겠죠. 자, 식상을 보겠습니다. 식상은 뭐죠? 식상은 남자 입장에서는 처가가 되고 왜냐하면 재성을 생해준 거니까 그 다음에 여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죠? 자식이 되죠. 자식. 그런데 이거보다 식상이 태절로 들어왔어요. 태절, 절태. 식상이 절대로 들어왔으니까 인연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 많이 하지만 말을 잘못하고 예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말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적게 한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말은 적게 하고 별로 이런 말은 쓸 데가 없겠죠. 그러면 말은 별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다, 지자지자 떠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절은 뭐죠?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식상이 절대로 들어오니까 부부지간에 정이 없다. 식상 뭐예요? 애교라고 보면 돼요. 애교. 애교가 없으니까 부부간에 정이 있겠어요? 없겠죠. 따라서 자식을 놓을 때까지만 부부이고 자식이 뭐죠? 식상이죠. 이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식상이 뭐예요? 관을 극해 버리니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이럴 때는 한 지붕 두 가정이 될 수 있다. 남명 입장에서는 식상이 처갓집이니까 처갓집과 덕이 없고 그다음에 식상이 절로 가버리면 정이 절로 가버리면 식생제가 당연히 안 되겠죠. 끊어져 버리니까 식생제 안 되겠죠.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므로 절종 변공이므로 부모로부터 빨리 떠나서 독립해서 돌아다닌다. 또는 아까 얘기처럼 원처학문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병으로 아이가 아플 수도 있어요. 병이니까. 자, 식상이 절로 들어왔기 때문에 식상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끈기가 부족하고 추진하던 일들이 자주 중단되는 현상이 생긴다. 자, 인성은 뭐죠? 어머니죠. 자, 어머니, 부모. 자, 인성이 병종 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맨날 돌아다니는 거죠.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거예요. 영마니까. 그래서 돌아다니기 좋아하거나 말 그대로 병을 얻어서 환자로 놓일 수도 있다. 이 병은 정말 이 병이 돼서 환자일 수도 있고 또는 영마로서 엄청 치맛바람 휘둘고 돌아다니는 그런 엄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영마로 돌아다니지 않으면 병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돌아다니게 놔둬야 돼요. 집에 있게 하지 말고. 자, 인성이 욕병이므로 어머니와 인연도 크게 기대할 건 없겠죠. 그다음 묘와 충하는 자 들어올 때는 뭐다? 이 묘와 충하는 데는 이 유금에 의해서 근금목 당하기 때문에 모선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자, 비견겁제는 형제죠. 형제. 대체적으로 타양 객지에서 자주성가로 성공해서 부모 형제를 돕는 경우가 많다.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자, 건강을 보면 기토는 기본적으로 토니까 뭐예요? 비, 위장, 그렇죠? 비장, 위장. 묘는 목이니까 간, 담을 기본으로 깔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위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음주, 흡연, 이거는 공통된 거. 꾸준한 운동 역시 공통되는 거. 다 누구에나 해당되고 손발이 저리며 가렵고 연명은 난산, 산액이 약가 있다고 그랬죠? 난산이 된다. 아까 식신 뭐 이런 부분 있죠. 식신이 뭐죠? 절태로 들어왔나요? 식상이 절태로 들어왔나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알레르기성 피부염, 신경성 위장 질환 그렇죠?
미호는 또 빡빡 긁을 수 있는 어떤 간질간질 긁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주는 수도 있어요. 대체로 비위가 약해서 수시로 복통이 있고 간이 허약해서 위장에 질병이 드는 사주다. 소화 능력도 약하므로 소식해라. 당연하겠죠? 자, 계속 비위장, 간 다음. 단장관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을 단자잖아요. 이게 끊을 단자. 창자장자. 창자를 끊어내니까 이 대장과 소장 계통의 질환으로 이런 부분에 장기의 절단 수술을 고생함이 암시된 사주다.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위장 장애가 있다.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장과 위장의 병이 생기기 쉬운데 타고난 사주에 수목이 많은 경우라면 더 그렇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또 아까처럼 하나씩 대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기묘일주에 사주에 한 개의 금이 있고 어떻게 저쪽 할 때는 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곡각살은 아까 얘기했죠. 을기사축. 곡각살은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자, 이 곡각살은 글씨가 구부러진 거. 을기, 기토, 사축 이거 가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체에 힘이 없는 수가 있고 질병 신경통으로 수족을 절단하거나 수족을 못 쓰거나 수족 이상이 생김을 암시하는 명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야 다. 하체 운용, 근력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우리 목욕탕 가시면 이티처럼 생기신 분이죠. 이티. 배는 볼록하고 상체는 근데 다리는 가느다랗게 생긴 분. 이게 하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력을 키우시라. 자전거도 많이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위해서 적덕을 많이 쌓으면 신체 불균을 면할 수 있다. 대개는 시력에 이상이 생긴다. 자, 처궁이 불미하여 병약한 아내를 두거나 아내를 잃기 쉬운 사주인데 타고난 사주가 제왕하면 오히려 가권이 처액이 있으므로 공처가 되거나 악처로 인해서 고생할 사주다. 자, 기묘일주의 사주에 화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토가 갈라지죠. 화가 많으면 전답이 여름에 뜨겁고 물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논바닥이 짝짝 갈라지죠. 그럼 뭐예요? 피부가 건조하는 거죠. 몸에 열이 많아서 폐와 위에 큰 병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죠. 수. 그래서 기묘일주는 수를 좀 많이 공급을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재물과 재물을 쉽게 탕진해 버리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기묘일주는 문곡, 칠살이 겹친 사주로서 두뇌는 명석하나 안하무인의 기질을 가진 사주다. 그리고 다정유순형으로 재주와 소환이 풍부하나 끝맺음을 소홀히 한 습성을 가진다. 그래서 인내력과 지구력이 약한 게 흠이다. 자, 인내심과 지구력은 우리가 인성이나 식신을 보시면 돼요. 식신은 뭐예요? 내 재주를 드러내는 거죠. 자, 내가 있고 내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려면 노력을 하고 뭔가를 뿜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어떤 내가 재물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바로 가면 뭐예요? 내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재물이 만들어내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한다는 게 뭐죠? 식신이죠. 아생식 식생제, 그죠? 생이잖아요. 그러면 식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재물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신은 뭐던가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뭔가를 꾸준히 내 재주를 뽐내는 거, 드러내는 거. 근데 내가 약해요. 약해가지고 내가 손가락 들 힘도 없어요. 그럼 이게 됩니까? 안 되겠죠.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파워가 있어요. 파워. 파워가 있어야 되죠. 파워가 있으려면 뭐예요? 나를 생해줘야 되죠. 뭐가? 인성이. 인성이 기본적으로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성이 있어야만 에너지원, 소스가 계속해서 기름이 있어야 계속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뭐냐면 인성이 없더라도 비겁이 있다. 그보다 비겁이 나에게 형제들이 힘을 주서 손을 보태주죠. 그러니까 인성과 비겁은 나에게 힘을 주는 거고 내 기운을 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겁이 왔는데 식신이 없다 그러면은 비겁이 나랑 똑같이 내 재물을 나눠 갖자고 하니까 내 재물이 더 없어지고 내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식신이 있으면 어때요? 형제들의 손발을 빌려서 장사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런 관계로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내력이 없고 꾸준히 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식신에 뭔가 있다. 힘이 없다. 그럼 나에게 힘을 주는 소스가 없다. 그럼 뭐 인성이 부족하는 거고. 그래서 인성이 없으면 꾸준히 뭐 하기 힘들다. 또 식신은 뭐다? 표현을 잘못하거나 그를 하지 못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 지구력 이런 거 나올 때면 뭐 인성이나 식신 관계를 보면 되겠죠. 자, 이 김열주는 평생 구설수가 빈번하게 따르는데 자존심을 숙이고 상대방에게 양발전하며 스스로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면 구설수를 면할 수 있다.
김효일주들 잘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아까 다 둘 다 음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사주에 신자, 천을 기인 한 개만 써도 다행히 좋다. 천을 기인 이야기하면 그다음 구추방해살 이야기했죠. 구추방해살은 이성 간의 혼접성이 예상된다. 그래서 가정 풍파를 의미하고 시주에 쓰면 자식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잦은 연애사로 가정 풍파를 암시하는 성부이다. 그래서 구추방해살은 9가지를 방해한대요. 9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묘일주도 구추방해살 중에 하나다. 현친사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죠. 갑신, 오묘, 미신 맞네요. 자, 뾰족한 게 있잖아요. 그쵸? 뾰족한 게. 이렇게. 그래서 현침살이 있는 사람은 영민하고 기민하고 기억력이 좋고 까칠하고 신경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직각력, 영감력이 뛰어나다. 불면증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 다음에 신병. 신병에는 을미, 기사, 을사, 일주, 일계 등이 있대요. 자, 근데 이 신병이 있고 이 모험신자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귀신신자. 그러면 이 신과 이 신은 뭐가 차이죠? 자, 신병은 뭐냐면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왜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아픈 거죠. 근데 뭐다? 아까 이야기했죠. 막 돌아다녀야 될 사람이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본병 생기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신병이죠. 이 신병은 뭐예요? 몸이 약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빙의한다. 빙의. 접신한다. 귀신과 접신한다. 그렇죠.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주가 주로 약하고 오행이 편중되어 있거나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고 이 신병은 돌아다닐 사람이 가만히 집에 있으니까 우라팽 터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병과 이 신병을 좀 구별을 해라. 그래서 이 신병은 오행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일종의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으로 이제 심양용어인가요? 공황장애라고 한다고 해요. 다음 기타를 보겠습니다. 기타를 보면 자, 기묘가 있고 자, 우리가 도화살은 자라고 했어요. 자, 도화가 이 뭐죠? 토국수죠. 그 뭐예요? 이건 재성이죠. 그러니까 도화가 재성이에요. 재성도화예요. 그래서 일지 묘목 도화를 깔고 있으니 이게 이제 도화죠. 우리가 도화는 자오 묘, 유 뭐예요? 전부 왕지였죠. 왕지가 전부 도화죠. 그래서 도화를 깔고 있으니 남녀공이 뭐다? 색 관련된 문제가 있고 바람기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연애사에 일찍 밝은 자가 많고 초혼에 실패할 확률이 많다. 연애를 많이 하고 늦게 결혼해라. 그게 주례하다는 거죠. 자, 재성이 도화다. 이 재성이 자수가 도화죠. 재성이 도화이므로 매간득제 한다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 돈으로 여자를 사는 경우 그런 경우죠. 그래서 매춘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매음행위를 하다가 망신당할 수 있다. 조심하라는 거죠. 자, 식상이 공망이므로 자, 공망이 뭐였죠? 신유라고 그랬죠? 공망이. 그러면 토생금, 식상이죠. 식상이 공망이 있게 돼요. 애정 표현 못하겠죠. 기고만정하고 오지랖 넓고 다재다능한 종이다. 김효일주는 인생이 기기묘망으로 활인적덕하고 업상대체해야 팔자가 편하다. 우리가 김효일주는 말 그대로 기묘하다 그래. 기묘. 우리가 앞에서 무자일주에 있어. 무자는 무자식이다. 그냥 무자식. 김효일주는 말 그대로 기기묘묘하다. 이런 이야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활인적덕 해야 된다. 활인적덕 해야 되는 사실도 많이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 일간으로 보면은 그렇게 싹 막 좋은 사주는 다 일간으로는 그렇게 없는 것 같죠. 어쨌든 이것으로 해서 김효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